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대통령은 석방됐는데요.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배경 그리고 향후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장 출신이시고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현 지금 300명 국회의원하고 바로 전 국회의원까지 통틀어서 보면은 의원님이 아마 법원에서는 제일 고위직을 지내셨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법원장 출신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법원장까지 지내셨던 판사 출신 의원 전 의원으로서 이 법원이 구속 취소 요거를 인용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니면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온 건가요? 의원님 보셨을 때. 저는 제가 그동안 몇 번 페북에도 글을 쓰고 언론에 얘기했습니다. 이미 수사 절차에 있어서 수많은 그 절차적인 적법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사권이 있느냐, 또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느냐,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관할권이 있느냐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동안 침묵했었거든요. 체포적 부심 청구할 때도 그냥 이유 없음으로 기각, 영장 발부할 때도 그 수많은 논란에 대한 그 견해를 표명하지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영장 발부. 이거는 저는 정치 뒤에 숨어서 법원이 침묵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이 결국은 언젠가는 문제가 되는데 상고심에 가가지고서 만약에 이게 문제에서 뒤집어지면은 그건 재판 절차가 전체 무너지는 그런 절차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거를 조기에 법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속 취소를 인용하고 또 즉시 항고를 할 경우에는 또 상급심의 판단까지 받아서 그러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계속 표명해 왔죠. 우리 예상했던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의원님이 이때 이 합의부 부장이어도 인용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렇습니다. 법원이 두 가지잖아요. 결국에 이제 구속 기간 문제하고 이제 수사의 절차의 적법성, 즉 좀 좁혀 말하면 내란죄 수사권 관한 건데 이 사실은 이 구속 기간 계산하는 게 그동안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석방되는 예는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그동안 이제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게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네, 구속 기간이라는 게 이제 10일 날로 계산하는 건 맞죠. 그러나 기간 계산할 때 구속 기간의 경우는 첫날은 날과 관계없이 1시간이라도 걸쳐 있으면 하루로 친다는 조항이 있죠. 그것은 가능하면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인신 구속 기간을 부당하게 늘리지 않겠다는 법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빼는 거잖아요. 구속 기간에서 빼는 건데 그동안의 관행은 이걸 오히려 이제 거꾸로 적용을 해서 1시간이라도 걸쳐 있으면 하루를 뺀다 이렇게 운영해 왔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하루를 걸쳐 1시간이 걸쳐 있는데 하루를 빼면 23시간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부당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번에 그 부분을 꼭 집어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히 지적을 했다고 보고요. 근데 법원의 큰 고민은 그 뒷부분에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 수사 절차의 내란죄 수사권 같은 부분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판단한 그 이유를 보면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이 더 깊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중이 녹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즉시 항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법원 1심 재판부가 판단해야죠 이제. 그러면 의원님 이게 지금 이 구속 취소를 했던 이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자체를 지금 심리를 하는 거잖아요. 2심 판결을 씁니다. 결국에는. 자 그러면 이 구속 취소 결정문에 수사 절차는 위법합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이렇게 단정하진 않았지만 공수처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란죄 수사권 없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지금 내란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하고 수사 절차 적법성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의심은 품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그냥 공판이 진행이 되면 이 재판부가 결국 1심 판결문 써야 되는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는데 공소기각 또는 수사의 절차에 문제가 있는데 위법 수직 증거
배제법칙 적용해서 증거다 능력 없어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보면? 위법 수집 증거는 공수처에서 수집한 증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없는 거고 아마 윤 대통령도 거의 진술을 안 하신 걸로 안 저는 했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위법 수집 증거 무죄는 논의될 대상은 아니고 이제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을 한다면은 저는 공소제기 절차의 부적법성을 들어서 공소기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재판부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미 그러면 이 재판부는 그 공소제기 절차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견해를 결정 이후에다 밝힐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뭐 실체적 심리를 해서 유죄 무죄도 아니고 절차의 문제로 공소제기 기각이 되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럼 그걸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다시 이제 적법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되겠죠. 경찰이나 또는 그러면 뭐 특검 경찰 뭐 특검은 뭐 또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경찰이나 특검이 수사를 한다면은 수사권에 대한 논쟁은 없을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서 뭐 재기소하는 절차로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마 그렇게 돼야 문제가 해소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건데 이거 검찰에서 항고 안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야당은 굉장히 비판하거든요. 아니 너희들이 구속해가지고 기간 계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지 왜 포기했어?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즉시항고는 이제 보석 인용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성 때문에 그 법이 개정이 됐고 구속 취소 결정 부분에만 이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그런 그 선례로 이것도 좀 위헌성이 있느냐 여부를 고려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검찰의 어떤 부담 뭐 이런 것도 고려를 했겠죠. 그러나 사실은 저는 약간 좀 의문스러운 게 만일에 이게 그동안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검사가 공수처의 그 이첩을 받아서 기소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검찰의 태도는 약간 좀 모순되죠. 알겠습니다. 그럼 즉시항고를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았어야 된다. 뭐 꼭 했어야 된다는 것보다도 전 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그럴 경우에는 법원은 어차피 구속 취소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직권보석하면 되거든요. 신병위원회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즉시항고를 안 했더군요. 의원님 결국 이제 뭐 내란죄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냐는 좀 나중 얘기고 당장 눈앞에 닥치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에요. 이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헌재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여당에서는 변론 제기하고 다시 해야 돼. 각하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헌재 탄핵 심판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변론 재개 여부는 이제 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구속 취소를 결정한 주된 그 내용은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사실 뭐 저는 그 부분에 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결론이 종결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본 거거든요. 헌재는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재판부가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죠.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선고기를 좀 늦춘다든지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뭐 변론을 재개해서 한 번 더 이 구속 취소와 관련된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하는 그런 모양을 갖출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저로서는 뭐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지금 예를 들면 탄핵 기각이나 인용이라는 결과의 대세 여기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뭐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법원장을 하셨잖아요. 이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로 예상하십니까? 헌법재판관은 안 했는데. 그러셨죠.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결과를 예측하는 거는 뭐 재판을 앞두고 결과를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그거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예. 또 재판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는 거는 그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 예. 예,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번 그 탄핵 결정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의 기각이냐 인용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많은 논란이 있었고 탄핵 심판 절차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진행 과정에서의 뭐 절차적인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헌재 결정에 저는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녹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그것과 관련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좀 갈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계엄령 선포의 사유로 들었던 무모한 그 국회의 탄핵, 그다음에 예산의 일방적인 삭감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떤 여러 가지 차질들, 대통령 주장하는 것들이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헌법적인 판단도 들어가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느 쪽이든지 자기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다양한 주장들이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녹아져 있구나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야지 결론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 어차피 동의하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그냥 인용이든 기각이든 8대0 이렇게 하는 게 혼란을 더 없애는 거 아니냐라고 대부분들 얘기하는데 의원님은 반대 생각이신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재판관으로서의 어떤 그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지 전원일치가 반드시 중요하진 않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전원일치가 있다고 해서 그게 뭐 국론 통일에 도움이 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들이 녹아져 있어야 국민들이 보기엔 헌재 구성이 그래도 적정하게 돼 있구나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의원님 결론적으로 탄핵 인용 가능성하고 기각 가능성 어디가 높다고 보세요? 그래도 개인적인 제가 뭐 그 얘기했다가 지금 엄청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러세요? 결정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 봅시다. 이제 뭐 곧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란죄 성립 여부 상관없이 비상계엄의 위법성 이것만 가지고도 탄핵을 인용이든 기각이든 판단할 수는 있다. 헌재가 지금 그렇게 했죠. 탄핵소추 사유 중에 내란죄 부분은 우리가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이제 관저로 돌아갔으니까 관저에서 뭐 메시지를 내면서 관저 정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던데 관저에서 메시지를 내는 건 이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지 않은 게 맞습니까? 일단 뭐 오랫동안 구금돼 있었으니까 심신을 잘 추스려야 될 것 같고 탄핵 심판이나 내란죄 그 재판과 관련한 뭐 충분한 방어권에 관한 그 준비도 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지금 집권한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이어온 그 국제 질서가 완전히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군사 경제 통상 이거 완전히 새로 개편되고 각 나라가 지금 각자 도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정치에 함몰돼 있습니다. 비상계엄 탄핵 또 이재명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 이런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은 이거 좀 한가한 거 아니냐. 거기 함몰되어 있는 거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사실은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본인의 어떤 그 탄핵 심판과 내란죄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정치 함몰되어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메시지, 그다음에 국민 통합의 메시지 이런 걸 내주셨으면 저는 오히려 더 국민들이 신뢰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헌재 선고 전이라도요? 전후 관계 없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의원님.
이 결국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거법 선고가 3월 말에 나오고 네. 결국 이제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오는가 요건데 민주당 즉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형사 재판은 중지돼야 된다. 그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대법원 선고 관련해서는요. 항소심 판결은 3월 26일 예. 예정돼 있죠. 대법원 판결이 만일에 헌재 재판이 인용돼서 인용되고 그게 뭐 3월 중순쯤 예. 인용된다 그러면 5월 중순까지 그 재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는 좀 어렵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운데 예. 저는 사실은 그런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생각이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당선된다는 당연한 어떤 그런 프레임에서 가스라이팅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대통령 당선된다. 그럼 어떡하느냐는 걱정을 하는 많은 분들이 가스라이팅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런 그 프레임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이 질문을 답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일단 만일에 이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1심과 같은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있고 예. 그 이후에 대선이 만일에 이루어져서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낙선이 되면은 뭐 그건 예, 그 문제는 그건, 뭐 그냥 예. 흘러가면 되는데 당선이 됐을 경우에 예. 과연 재판을 계속 예, 진행해야 예.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또 많은 다른 재판들도 있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사실은 명백한 그 규정도 없고 거기에 네. 대해서 일치된 학설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벌어질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보면 예. 어마어마한 그 갈등과 대립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자리를 놓고 그 우리 사회가 양분됐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예. 거의 뭐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내란 내전 상태라고 했는데 이거는 더 이상 그 이상의 뭐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자리 그러면은 저는 유권자들께서 예. 이런 상황까지 투표에서 고려하시고 예. 자신의 예. 권리를 현명하게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치적으로 그렇다 치고 전 법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헌법 해석하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뭐 다수설 소수설이라는 건 본인의 주장이고요. 예. 저는 헌법 규정상 이제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예. 소추라는 것은 이제 뭐 기소, 예. 뭐 수사와 기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사와 기소가 이미 다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헌법적으로는 뭐 가능하다. 다만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고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여전히 남죠. 법적으로는 저는 뭐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저 우리 의원님 페북을 봤는데 탄핵에 관해서 페북에 글 쓰신 거 봤는데 그 이후에 저 공격을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최재형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